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경서조문 67조와 68조 대시오탕과 시오가 망초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태양병이 10여일이 경과했는데 경과하는 중에 도리어 이렇게 반자 제가 눈여겨보라 그랬죠. 도리어 뭔가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예. 원래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이것을 보면은 후회를 남기는 거래요. 무엇을 했느냐. 태양병 10여일이면은 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를 했다는 거예요. 2, 3차례 그것도. 예. 뒤에 4, 5일이 경과한 걸 보니까 시오증이 오히려 그대로 있더라. 근데 이런 조문은 엄격하게 말씀드리자면 올바르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개념들, 용어들이 태양병 10여일에 이렇게 했는데 시오증이 오히려 남아있더라. 그러면은 태양병이라고 하는 말과 시오증이라는 말은 시오증이 그대로 있었다. 오히려 있었다. 이게 이런 표현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병 10여일이 경과한 뒤에 두세 차례 하질하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시오증이 나타났더라.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잉이라는 거는 어떨 때 쓰느냐면은 이전서부터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잉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전서부터 있었던 증상이 그대로 나타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시오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명분들에 우리가 지나치게 매몰되어 가지고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여기 조건에서 이미 여기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시오증이라고 하는 조건이 그대로 있으면 먼저 일단은 소시오탕을 한번 줘보고, 예. 그랬는데 상황을 보니까 이 사람이 구토가 끝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토가 있으면은 소시오탕을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심화급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썼어요. 이 급이라고 하는 거는 맥초급할 때 그럴 때도 한번 쓰고 이렇게 웬만하면 쓰질 않아요. 예. 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뭔가 급박한 상황이 있다. 자, 우리가 어떨 경우는 글자 하나에도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반면 어떤 경우는 이와 같은 것들은 무시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심화급하면서 울룰 이렇게 또 그렇게 심하게 번조는 없는데 번증은 없는데 약간의 번증은 있는데 우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형용해 주는 건데 이와 같이 형용을 할 때는 미번보다는 뭔가 더 답답하다. 울룰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뭉쳐 있는 거, 소통되지 못한 거, 울체됐다 이런 거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화급에서 울체된 게 무엇이냐 이와 같은 의문점이 있죠. 예. 심화급 울룰 미번이라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급의 의미를 두고 해석을 하는데 이것이 해석이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되느냐. 자, 제가 예전 우리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증상의 심화급 울룰 미번의 대시오탕이 과연 올바른 방법이냐.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중경의 사고방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와 같은 조건이 있는데 중경은 이것을 대시오탕증이라고 보고 사용한 것이에요. 우리는 만약의 경우 심화급 울룰 미번한 경우에 누구나 다 대시오탕을 쓸 수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다만 이 사람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중경이 생각하고 있는 병인가,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병인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경을 배운다는 기본의 입장에서 가급적이면은 중경의 눈높이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일단은 1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은 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려고 하는가, 왜 급자를 썼는가. 자, 흉엽 고만도 아니에요. 흉엽만도 아니고, 흉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촉지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일 수 있죠. 특히 좌측 부위죠. 그런데 여기는 심화급이잖아요. 심화급은 어디 부위냐? 심화급은 바로 이 부위잖아요. 이 부위는 대함융탕이나 사심탕류가 치료하는 영역이지 소시오탕이 치료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위가 무엇인가 급박하다. 심하고 울른 미번에 예를 들어서 대함융탕을 쓸 수도 있는 거죠. 만약의 경우 이와 같은 경우 대함융탕을 썼다면은, 물론 그럴 때는 구토증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단서가 사전에 제공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문만 보고서 이렇게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면은 좋은데, 실상은 우리가 임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대시호탕을 하지하면은, 하지라는 말도 자 눈여겨봐야 돼요. 왜 하지라고 했는가? 여기서 하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설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경서에 나오는 하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쓰여지거든요. 하지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설사시키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일단은 안 된다. 요거는 하지와 급, 이런 것은 서로 어떠한 상관성이 있다. 대시호탕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호, 반화, 생강, 황금. 자, 작약이 대황, 지실. 자, 소시호탕에서 작약과 대황과 지실이 첨부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작약의 의미는 잘 몰라요. 그런데 대황과 지실은 뭐겠어요, 이게? 승기탕으로 넘어가는 증거죠. 이것을 일단은 심화급 울룰 미번에 있어서 대황과 지실을 더 첨가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다른 어떤 그 증상이 있겠죠. 구토라든가 이런 거에 있었겠죠. 자, 우리가 오치 후에 일수와 경과와 관계없이 시호증이 그대로 오히려 남아 있거든. 다시 소시호탕을 쓰고, 이거는 조문의 뜻이니까. 그런데 심화가 급박하여 울룰 미번이 구자는, 이것은 흉여 고만 신번 희구보다 심해서, 이 증상이 심화급이 있으니까 급박한 것이 흉여 고만이나 신번 희구보다 구토감을 잘 느낀다. 희라고 하는 건 몸 자주 한다. 삭자 뜻도 있고 선자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중경서에는 전부 다 희구 뭐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나중에 뭐 희타 이렇게 가래를 자주 뱉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구토를 한다. 이거는 신번 아니 이 구토 부지보다도 가벼운 증상이죠. 그러니까 흉여곤만이나 신번 희구보다 이 증상이 더 심하기 때문에 대왕과 지시를 청구한 걸 보니까, 심화급이라고 하는 거는 중경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무엇인가, 내실, 열실에 의한 복만증, 이것은 장차 승기탕으로 갈 수 있는 조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대시호탕을 써서 이 막혀있는 것을 풀어준다. 화지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경우는 화해의 뜻도 있어요. 풀어준다.
예, 그런 의미도 있다. 어떨 때는 생진지가를 시킨다. 이런 의미도 있고 어떨 때는 해조열의 의미도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 조열을 풀어주는 이야기예요. 예, 이 하지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시를 풀어준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대변을 풀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이전에 화해라든가 생진지갈이라든가 해조열을 시킨다는 의미를 다 같이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를 일방적으로 조시를 풀어주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문을 읽다 보면 자연히 그렇게 도달돼요. 그렇기 때문에 심화급박이라고 심화급에 대한 중경의 생각은 무엇이냐? 이거는 보니까 내실 또는 열실 위기 조문에서 나오는 위기 건조로 발생되면서 나타나는 복만의 징조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소시오탕에서부터 대시오탕 그 다음에 승기탕으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결정적으로 구토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승기탕까지는 완전히 들어간 것이 아니겠느냐. 아직 미처 거기까지는 도달되지 못한 거다. 이렇게 보고 그 과정 중에서 대시오탕이라는 약을 그러면은 어떠한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경험을 통해서 이 대시오탕을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중경서는 병세의 관점, 어떠한 병세가 흘러가는, 물론 소시오탕에서 무조건 다 대시오탕이라든가 승기탕으로 넘어가는, 소위 말해서 유기불화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소시오탕에서 얼마든지 사역탕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죠. 그것은 나타나는 증상이 이와 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대로 치료를 한 것이지, 그러니까 수증 치질을 한 것이지 상황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병세의 관점에서 보되 고정관념으로 무엇이 나타날 거다라고 미리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심화급박과 구가 이 조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중경이 자기의 의도를 나타내려고 한 그 증상은 심화급박과 구토증에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대시오탕, 대승기탕, 대함용탕은 모두 우리가 조문에 보면 하재로 이렇게 귀속이 돼요. 하재로 귀속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 대왕 때문에 그런다. 강평본에는 대시오탕 처방에 대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에 뭐라고 돼요? 이거는 그대로 제가 인용한 거예요. 대왕 두 냥을 집어넣어야 된다. 가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공이라고 두려워하다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공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이거 대왕이 없으면은 대시오탕이 될 수가 없다. 이 의미는 뭐냐? 우리가 보면은 처방에 대소가 있는 거, 소승기탕과 대승기탕. 예를 들어서 소시오탕과 대시오탕, 소함용탕과 대함용탕 이렇게 처방에 대소를 했죠. 이것은 병증의 경중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병중의 경중으로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대왕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가지고서 대소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 의미가 이 글 속에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것도 뭐냐면은 병세에 따라서 심해졌을 경우 처방 이름이 바뀔 정도면은 이 대왕이 들어가면은 다소 처방의 그 개념이 바뀌었다. 이런 것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시효가 망초탕. 상한 13일에 해소되지 않아서 흉년만, 이렇게 흉년만이 구하고 구가 있잖아요. 여기도. 근데 여기 고자가 빠졌잖아요. 흉여 고만이었는데 만. 그러면은 고가 없으면은 어떻게 돼? 고만보다는 약간 가벼운 증상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일포소 발조열이라고 하는 새로운 증상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냥 조열도 아니에요. 그냥 조열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 글을 통해서 밝혀준 거예요. 일포라고 하는 거는
초저녁 무렵 4~5시경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기 직전에 몸에서 열이 발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밀물과 썰물이 있듯이 그 마찬가지로 열이 그냥 쫙 몸에서 하루 종일 나타나는 게 아니라 초저녁 무렵에 나타난다. 이것은 특이한 증상이에요. 왕래 한열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증상이 중경의 처방의 어떤 흐름은 뭐냐면 열병을 추적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열이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되느냐에 따라서 처방이 바뀌는 거니까 열을 이 열병, 급성병이라고 하는 거는 급한 병은 거의 열병이잖아요. 예. 뭐 열병 또는 양병이라고 해도 되고 이 열의 소재를 추적해 나가는 거거든요. 열의 소재에 의해서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병독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병독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은 소시효탕을 쓸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은 얼마 있다가 소리예요. 잠깐 뒤에 소리예요. 조금 이 사람이 하리하면은 이것은 본래가 이 조문은 사실 굉장히 명확하지가 못해요. 예, 그 이유는 이것은 본래 시효증이잖아요. 쓸 수가 있는 거죠. 아직 요런 상태에서 내가 조이승기탕을 썼다라고 하려면은 여기에 뭔가 조시의 어떤 그러한 그 조짐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여기서 말을 안 해줬으니까 조문이 안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생각지도 않는 설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본래 소시효정인데 이런 경우는 하하려고 해도 하리를 얻을 수가 없다가 이제 도리어 예측하지 아니했던 돌발적인 변수가 나타난 거예요. 소시효탕으로 하하려도 이것은 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도리어 하리한 것을 보니까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 조문은 일단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잠깐만 이게 화면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가지고 아이고 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의사가 어떠한 의사가 다른 의사 이렇게 어떤 의사가 환약으로서 하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 환자가 오기 전에 무엇인가 환약을 먹었다가 이제서야 조금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약이라고 하는 성질은 탕제에 비해서 즉각적으로 어떠한 약효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심지어는 며칠 뒤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환약의 정체는 뭐냐? 보통 파두 또는 감수 또는 대왕일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약재로 환제를 해서 먹었다고 하는 것이 이거는 제가 막 독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전서부터 기록에 이와 같은 것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 사람들도 결코 이 약들이 그러면 무시하면 안 돼요. 이런 약들도 효과가 굉장히 탁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글을 볼 때 뒤집어서 생각할 필요도 있어요. 이 환약을 여기서는 부작용을 일으켰지만 이 환약으로서 후유증을 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은 경우, 급박한 경우에 파도라든가 감소라든가 이 대왕과 이와 같은 이유로 치료가 효험이 탁월하다. 다만 개 중에는 부작용을 나타낼 수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야. 근데 이것을 보니까 이것은 올바른 치료법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써준 거예요. 자, 조혈은 실ля니. 제가 누참아서 이와 같은 거, 허번 부득면이니, 뭐는 실ля니니, 대실통은 대실통이니 아니고 실자니 이런 거는 전부 다 구세 사람이 글에다가 집어넣은 참보다. 자기의 관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경각 또는 경각심을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만 참보 한문으로 쓰면 글자가 굉장히 참남하다. 사실에서 근거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참보는. 요런 말도 참보, 찬의, 위탁, 전도 요거가 또 제가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이 용어 자체도 중경서를 공부한 과거의 수많은
뛰어난 그 의사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중경서에는 위탁, 참모, 찬입, 전도, 전삭 이와 같은 개념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보면서 잘 봐야 돼요. 조열을 굳이 실이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 이것은 뭐냐면은 장차 조열이라고 하는 것은 승기탄 계열로 진액이 부족하고 고갈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일종의 그 뭐라 하느냐면 일종의 이것은 우리가 그 장본이라 그래. 장본. 어떤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훗날 어떤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렇게 실마리를 딱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조문을 쓴 사람의 그런 노파심이죠. 이와 같은 개념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하면은 좋은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 선입견을 가져요. 조열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조열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열자는 신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와 같은 경우 먼저 소시오탕을 써서 외를 치료하고, 자 중경에는 표리의 개념도 있지만 외내의 개념도 있어요. 그 외내라고 하는 건 상대적 개념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시오탕 중에서도 다소 외증에 속했고 소시오탕에서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내증이라고 이와 같은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써보고 치료가 안 되면은 시오가 망초탕을 다시 쓴다. 자, 교정으로 했을 때는 그와 같은 거 불에서 흉염만이고 일포서 발조열자는 그냥 소시오탕 이렇게 쓴다. 여기에 조열자는 뭐 실려다 이런 식으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만 난해. 왜 요거는 제가 쓴 글이 인용을 했지만 왜 그러냐면 망초라는 개념을 했을 때는 이것은 흉욕 고만보다 어쨌든 간에 더 심한 증상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기릭동동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릭동동은 뭐 지나칠 정도로 처방과 대비를 해가지고 고민을 한 거예요. 여기는 흉염만이잖아요. 예? 흉염만인데 최소한 시오가 망초탕을 쓸 때는 고만이 풀리기가 더 어려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흉욕 고만보다 훨씬 심한 증상의 이와 같은 것을 흉욕 고만보다 심하고 조열의 조짐이 있을 때 소시오탕에다가 망초를 집어넣어서 가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낫다. 자,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그 나름대로 그 고민이 있는 거예요. 기릭동동은 요것과 요것을 그 차별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한번 시오가 망초탕하고 대시오탕의 처방을 보면 다 비슷해요. 그런데 대시오탕에는 자, 황금과 지실이라고 하는 특별한 약이 이렇게 내포되어 있다면은 시오가 망초탕에는 망초라는 약만 일단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대시오탕에서는 인삼이 빠져 있는 반면에 시오가 망초탕에서는 인삼과 망초가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요거는 조문에는 이 조문은 주의 문자로서 중경서 본의가 다소 혼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약을 했던 의사가 뭐 했다는 동 해가지고 이것이 혼란스럽지만 당시에 우리가 이 글을 통해 가지고 의안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었다. 아, 그 당시에 환제로 이렇게 남용하는 이와 같은 방법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중경서를 통해 가지고 고대의 치료 방법들이 조금씩 다 나와 있어요. 어떨 때는 훈증요법이라든가 어떨 때는 침에다가 불을 당겨가지고 열을 올린다든가 어떤 때는 화법이라든가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환약으로 이렇게 치료한다든가 굉장히 많죠. 나름대로. 예. 그래서 흉염만이 구자는 시호증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일포서 발조열자는 이것은 양명의 조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열하면서 위실인 것은 위실로 이로 인해서 복만하게 된다. 우리가 배에 가스가 차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이와 같은 조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조열과 위가 실로의 어떤 조짐 때문에서 복만이 되고 혹 여기에 대변이 불통한 경우도 있다. 잘 못 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혹자를 쓴 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도리어 이와 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포소발 조율이 되면 이와 같으로 병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이 할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며칠 전에 의사가 환약으로 해지했기 때문이다. 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환약은 바로 직효가 있는 게 아니라 2, 3일 뒤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며칠 지나고 나서 이렇게 이런 증상으로 봐서는 복만하고 부대변으로 넘어가야 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흉염만이 구하고 일포소발주한 마땅히 소시오탕을 한번 써보니 소시오탕을 복용하고 흉염만이 풀려서 자, 요거는 중경서 조문에 있는 거지만 이것은 정문이 아니죠. 누군가가 써놓은 거죠. 요거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는 일종의 양리 개념이다. 소시오탕에 대한 양리 개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 나름대로 이것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소시오탕을 썼더니 흉여고만이 풀려가지고 상초가 통하고 그 진액이 아래로 내려온다. 이 진액이 어디로 내려오겠어요? 중초, 위부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상초가 통하면서.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소시오탕은 어떠한 병증이냐면은 흉여고만은 흉여고만으로 인해서 상초와 중초 또는 상초와 위쪽 위 부위가 소통되지 막혀 있는 상태를 소시오탕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양리를 통해 가지고서 위기가 이로 인해서 조화를 이뤘다. 조화를 이뤘다는 게 뭐예요? 이게 진액이죠. 그래서 제가 요것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고방에서는 옛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는 가장 중요한 생리적인 요건이 뭐냐? 진액이에요. 진액을 어떻게 우리 몸속에서 윤활하게 소통을 시켜줄 것이냐. 이 진액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열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병을 어떻게 적절하게 다스리면서 진액을 보존시키고 진액이 골고루 소통시키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후세의 기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대치된 것은 아니겠느냐. 그래서 후세의 한의사들은 전부 다 진액 얘기하는 것보다 전부 다 기를 얘기하죠. 예. 결국은 그러니까 기 이면에는 수분이니까. 그러니까 상초 득통하고 진액 득화하면 위기가 이로 인해서 조화된다. 이것은 중경서 그 조문에 나와 있는 거지만 이것은 주의 문자죠. 이것이 바로 나쁘게 말하면 찬이 몰래 갖다 집어넣은 글이다. 예, 이런 거. 의안을 집어넣은 거다. 예, 찬입한 거죠. 이런 글들이. 그러나 이것은 참고할 필요는 있다. 당시에 중경서의 조문에 관련되어서 그것을 전수했던 사람들의 의식 과정과 우리 한의학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죠. 예. 그러니까 조열 구역이 풀리지 않은 것은 사기가 전속, 내위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니 이럴 때는 망초를 시오수에탕에다가 망초를 집어넣어서 치료하면 된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망초의 주치는 조열을 풀어주는 약이다. 우리는 망초를 하면은 무조건 그 조실을 풀어주는 거라고 굳어있는 대변을 푸는 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면에 제일 중요한 거는 조열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나왔잖아요. 조문에. 그래서 승기탕을 무조건 설사시키는 약이다라고 이런 고정관념에서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이면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해조열이에요. 이 조열을 풀면 어떤 의미가 발생이 되느냐. 생진액, 진액이 저절로 생긴다. 궁극적인 거는 이거잖아요. 예. 진액을 보존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의 경우 조열이 해소가 되지 아니했을 경우는 조시가 장차 잃을 것이다. 이건 그대로 병세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장차 잃을 거다. 네.
그 대기를 하고 있어야죠. 이렇게도 치료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그야말로 조이승기탕이라든가 대승기탕을 써야 되겠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건 뭐냐면은 이것을 간파한 사람이 있어요. 기릭동동의 그 우리가 약증을 읽어보면은 기릭동은 너무 지나치게 증상만 이렇게 나열했다고 생각하고 논박을 하려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써놓은 글의 이면에 보면은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조문을 통해서 이건 누구나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중경은 일찍이 허실 개념에 묶여 있지 아니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삼과 대왕이나 망초, 태시오탕에서는 대왕을 쓰고 시오가 망초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실증의 대표적인 약들이잖아요. 우리는 이거 인삼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냥 후세방의 개념에서 보면 인삼은 그냥 보기지제, 비위 허약할 때 쓴다. 대표적으로 보약 아니에요. 이게 보제잖아요. 이거는 대표적으로 그 사제잖아요. 사하는 약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극단적인 약을 같이 쓸 수가 있는가? 왜 제가 이와 같은 물음을 제기하냐면은 제가 그랬어요. 저는 여기에 써 있는 글을 남의 좋은 개념이 가지고 있는 것도 답습을 하지만 주로 제가 고민했던 문제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아주 지독하게 그와 같은 허실 개념에 제 자신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이 허실의 개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 이해된 거죠. 이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인삼과 대왕을 쓴다든가 인삼과 망초를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쓸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과거의 대가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인삼과 대왕과 망초라고 하는 것의 허상이 후세에 만들어진 허상에 대해서 우리가 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것을 허실로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증에 따라서 그냥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면 안 돼요. 인삼과 대왕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인삼하고 망초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그 본초 담당하는 그 방제라든가 본초 교수님들이 해 주셔야 될 문제지만, 자, 시오하고 예를 들어서 마왕하고 같이 쓸 수가 있느냐? 쓰려면 쓰죠. 그런데 고방에는 중경서 적어도 조문에는 시오하고 마왕을 같이 쓰는 예는 없어요. 시오하고 계지는 같이 써요. 이 차이점이 뭔가? 이런 거는 저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약의 배합에 대해서 이것은 뭐 연구하는 분들이 뭐 시간도 좀 충분히 있고 그러니까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의문점만 제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약을 함부로 배합을 하면 안 돼요. 예. 여기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예를 봐가지고 쓸 수는 있는데 소시오탕에서 시오하고 시오계지탕은 있어도 시오망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세의 흐름에서 과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즉 이거는 뭐냐, 마왕탕에서는 반표발리라 하더라도 소시오탕으로 계열로 들어가지 않고 백호탕이라든가 다른 쪽 이런 식으로 백호탕, 승기탕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저도 자신 있게 말씀을 뭐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나와 있는 조문만 가지고 하면은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다. 자, 여기서 대왕과 망초를 병용했으나 허실의 그 구분을 엄격히, 이거 두 번 썼네요. 이거는 빼겠습니다. 예. 허실을 엄격히 구분하는 자는 이것을 병용하기 어렵다. 예, 머릿속에서 그 인식 속에서 인삼과 망초를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못해요. 왜냐하면 인삼은 비위를 보호하고 폐기를 보호하는 약인데 이게 잘 안 통하거든요. 이런 의안이 이런 구조가 형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경서를 통해 가지고서 먼저
그렇다고 제가 인삼이 그러면은 뭐 그 보제가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인삼은 사실은 보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왕과 망초는 사지제고 사제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실증약에 쓰는 약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엄격하게 그렇게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명분, 표리 개념이라든가 음양, 허실 개념에 너무 빠지지 아니해야, 빠지게 되면 있었죠. 빠지지 말아야 여기서는 고의들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것이 제가 무조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후세에 너무 지나치게 그냥 팔강 변칙론에서 표리를 구분하고 음양을 구분하고 한열을 구분하고 허실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개념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개별적 증상으로 구체적으로 너무나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개념에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잡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표리, 한열, 허실이 다 뭉쳐져 있는 게 잡병이에요. 다른 게 잡병이 아니에요. 예. 외감과 내상이 섞여 있는 게 잡병이 아니라 외감이든 내상이든 관계없이 반표 반리증에 들어가서 표리, 한열, 허실의 개념이 무너진 그것이 바로 잡병인 거예요. 예, 우리가 조금 사고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